I'm already a priest, welcome to my mess. Doesn't bring your problems to me. That's a minimum thing and I will save your soul. Nothing can ever be 십선비는 저를 칭하는 말입니다. well. So you say 비판 일색인 리뷰 사이트에 가서 좀 세상을 아름답게 봐라 이러면서 거기 있는 독자들을 다 까내렸던 적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달 만한 동물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잔인한 댓글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거기도 또 세상을 아름답게 봐라 이런 내용의 훈수를 뒀다가 욕을 진창 얻어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저도 굉장히 잔인한 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선하게 행동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네,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저의 지켜야 될 가치였던 거예요. 저는 고상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환경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학교에서 뭐 괴롭힘을 당한 일도 없었고 누굴 괴롭히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지켜온 가치관이 되는 거죠. 97년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밖을 나가면 잠실역 뒤로 돌아서 거기서 담배를 피고 사람한테 담배가 연기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좌측 통행 시절에는 좌측 통행을 잘했고 우측 통행 시절에는 우측 통행을 잘하고, 우측 통행을 할 때는 차들도 우측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뒤를 못 보기 때문에 나는 더 우측 안으로 걸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측 통행을 안 하고 반대 좌측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쪽으로 밀고 오면 아, 쟤는 왜 저런 생각을 못할까. 근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옳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체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여태껏 중요했었듯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뭔가 자기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비난하는 행위를 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식당에 현금 우대 카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월급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가 편한 패스트푸드점으로 와서 식사를 때우는 것이죠. 뭐 물론 지금은 현금 결제에 대해서 서비스나 맛의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주는 식당에 대해서는 이걸 팁으로 줘도 되는 개념 정도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현금 유도가 탈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반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자기 검열을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판단이 흐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 자신의 자존감,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측 통행을 하면서 또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오면 내가 우측까지 가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이 우측에서 온다고 내가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 그냥 비켜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만 이제 담배를 그렇게 핀 거는 그 시대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아, 혼자 좀 고상한 척한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었죠.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었던 건데, 그런 생각을 일찍 못 잡았던 거죠.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자존감이란 게, 그래서 자존감이란 게 어떤 게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누군가 들어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자신이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생기고 그 자존감이 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대화, 누군가의 소통이 아마 그 부분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키가 되는 것 같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고, 가족의 문제가 그렇고, 부모님과의 어떤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과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외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우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이가 내려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얘기할 깜냥이 안 되고, 저는 적어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유튜브가
누군가랑 소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지금 이렇게 하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자존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자존감, 예. 자신을 조금 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그 문제점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가치이고 제 자신의 원래 모양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다. 우측통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다른 면들, 내 스스로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었던 원래 나의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은 유튜브에서 크래프트 럼블이라는 채널 같은 데서는 뭔가 약간 엽기발랄하고 아니면 새로운 걸 개발하고 즐겁게 뭔가를 영상을 좀 찍고 그런 것들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거를 뭐 잘 돼서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저가 살아가는데 마음에 많은 위안이 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찾았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 세월에 자갈쳐지게.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이란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레더몬스터님이라는 분이랑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오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인이 모든 거를 다 하는 시대가 되고 라고 이제 저보다 세대가 낮을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고 그냥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랑 맞는 사람, 계산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협업이라는 체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집, 주식, 밥집. 오, 인테리어 죽이는데. 주식회사 미남개발. 오, 여자들이 가는 데인가 보다. 미남을 개발하는데 저기 가서. 여자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기 써있는 디에디트라는 채널이 있어요. 뭐 각자 취향이겠지만 입담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노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이 왔어. 아직도 클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디터 기인이 도쿄 갔다 와서 클릭 브이로그까지 찍어. 주로 제가 볼 때까지는 리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들 각자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입담도 좋으세요. 기자 출신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깡다그들 좋으시고 이 멤버들끼리 재밌게 잘 놀고,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각자 채널을 만들었으면 그런 재미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막 서로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말 걸고 여기서는 뭐 이제 막 반장난으로 대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도 하고, 이쪽에선 촬영을 해주고 또 한 사람은 출연을 하고, 이 사람이 또 빠지면 이 사람이 또 촬영 같은 걸 도와주고 이 사람이 출연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채널이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고용주가 있고 직원들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나름 콜라보 수준의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만 나와요. 남자분들 많이 가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 분배가 되겠죠. 그럼 뿜빠이가 되니까 나눠져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4명이 4,000명의 구독자를 모았어요. 그런데 같이 함으로써 새로 생기는 컨텐츠들이 있고, 같이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4,000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협업의 장점은 그거겠죠.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출연자를 덜 구해도 된다는 장점, 서로가 출연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움직이는 씬이 필요할 때 혼자 하면 삼각대로밖에 이렇게 촬영을 못 하는데, 뭐 움직이는 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면서 찍을 수도 있죠. 뭐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뭐 당장 그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더몬스터님도 뭐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렇게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려요. 막 얼토당토하는 거 찍어달라고 그러고, 잘 맞는 사람을 구하는 거는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겁니다. 사람 관계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들 때는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